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화학공학과 2점대, 3점대, 소신 이상으로 합격하시는 등급들 라인이 어딘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화공학과 정말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특히 뭐라고 할까? 아무튼 좀 전문직을 선호하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화공은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자, 어떤 대학 라인이 있을까요? 자, 대표는 건국대가 2점 초중반에 있는데요. 일단 교과는 1점 후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종, 건국대 KU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컷이 2점 초중반, 대략 한 2.3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학종으로 2점 극초반입니다. 2.1, 2.0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2.6 합격생도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교과, 화공학과가 70% 컷이 2.6인데요.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점 초반입니다. 그래서 2.1에서 3.0 그 사이에 지금 서울시립대 학종의 소실이상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화공이 1.5, 1.7, 그러니까 1점 중후반, 1점 중까지는 가야 되겠죠. 하지만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2점 초, 2.12가 평균인데 이제 70% 같은 경우는 2.8까지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나 숭실대학교 70% 컷은 교과가 2.2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2.3으로 형성되었는데 숭실대는 2점 중후반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세대가 있는데 연세대 이제 교과가 아니고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있잖아요. 근데 연세대 활동 우수형을 보니까 21학년도에 보니까 보통 이제 1.9, 2.0이 돼야 되는데 2점 초중에서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화학공학과 교과가 이제 1.4, 1.7, 1점 중이 형성되어 있는데 학종 같은 경우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2점 극초반, 2.0, 2.1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소재 화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과가 있는데 이제 컷이 1점 극후반이에요. 1점 극후반인데 그 학과에 2점 초반 합격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 대학교 공학계열 이제 계열 모집 있잖아요. 공학계열 모집도 이제 합격 컷은 1.7 컷이거든요. 그런데 2점 초중반 합격자로 있어요. 자, 그 다음 2점 중후반 라인은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네, 광운대학교가 있어요. 광운대학교 같은 교과는 1.7에서 1.9, 학종 같은 경우는 2점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상명대학교 화공신소지학과가 있는데 교과는 2점 중반인데 학종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 특히 3.1로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70% 교과가 1.7이고 학종은 2점 중후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3점 극후반대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교과가 1점, 그러니까 1점 후반 아니면 2.1 그 정도 형성되어 있고 학종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 특히 2.8도 2.8, 2.9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점대가 어디 있을까요? 상명대학교가 있는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가 있어요. 그죠? 화공학과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름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가 있는데 이제 교과는 2점 중후반인데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3점 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학공학과 학과 인재상은 어떤 학과 인재상이 있을까요? 당연히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굉장히 흥미나 관심이 보이는 건 기본이죠. 물리2, 화학 특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화학적인 분석이나 실험이 굉장히 좀 흥미가 있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화공학과 지원 학생들은 이제 동아리 활동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에서 실험 일지 작성하는 거라든지 어떤 실험을 어떤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다라든지 하면서 정말 그 점에 있어서 그 실패를 왜 했는지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심화시켜 가지고 자기 역량을 심하게 발전시키는 것도 화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고, 자료 분석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화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화공학과 지원 학생들 대부분 생기부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기장하는 부기장 활동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하고 그런 점들을 생활 기록부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당연히 이공계열, 화공학과만 그런 건 아니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특히 화공은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습 수행에서 꼼꼼하게 주의가 깊은 성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화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화공이나 이제 이쪽 같은 그 지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행특이라든지 이제 과세특에 기왕이면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을 꼼꼼하게 정리하는데 실험 일지 있잖아요. 학교 실험 일지 한 번은 네가 작성했다라는 게 기록을 하고 꼼꼼히 기록하고 그다음 학생의 일을 도왔다라든지 그 점을 꼭 그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화공학과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소신에서 합격한 그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 기록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꼼꼼하다. 그다음 분석이 비판적이다. 그다음 빈틈이 없다. 그런 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신에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그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화공학과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제 수학, 특히 과학은 물리, 그 다음 화학, 거기에 성수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비교과도 굉장히 많이 거기 심화시켰습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화공이라고 하면 PCR 검사, 전기용량 그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하시고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그 점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화공이나 PCR이나 전기용량 그 외에도 나머지 다 들어가요, 활동이. 근데 정말 그게 좋은 활동인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기왕이면 좀 본인이 목표한 진로이잖아요. 진로와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심화시킨다면 생활기록부가 더 확 살아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은 이제 공학이나 과학, 특히 공학이나 과학에서 활동을 하면서 단지 실험 일지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엑셀 활용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엑셀 활용 능력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도 뛰어났다라는 점, 그 점도 여러분의 선배님들의 특기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교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뭐뭐 실험했다가 아니고 그 실험을 한 목적이 있고 실험하는 과정이 있고 과정에서 꼭 실패가 꼭 있더라.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그 실패의 원인의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더 성공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는지 그런 점들도 같이 드러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진로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자, 화학, 공학 진로와 관련된 그 직업 탐방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그 범죄 수사 연구에서도 이제 화학 있잖아요. 그 루미놀인가 그 피 혈액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뭐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메일로 인터뷰를 주고 받으면서도 진로 활동을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를 화학공학과를 해가지고 여러분 선배는 단지 화학 쪽만 그 역량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화학공학을 할 때 그 점만 보이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 그 다음에 역사, 심리학,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 소양이 있다는 걸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잖아요. 뭐 독서, 이제 과사 쪽에 돌아간다라든지, 특히 이제 다른 뭐 국어라든지 영어, 특히 영어 교육, 영어라든지 탐구 과사 쪽에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성을 잘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